안녕하십니까. 최신 외교 안보 이야기 최강 신범철입니다. 6월 30일이었죠. 예.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정상회담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뭐 52분인가 53분 동안 우리의 그 자유의 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 같지만 사실 뭐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별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뀐 건 없고 단지 이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2, 3주 내에 개최한다. 뭐 이게 이제 하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고 여하간 뭐 66년 즉 한국 전쟁 휴전이 있은 지 66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땅을 밟았다. 이런 뭐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뭐가 획기적인 게 있었나라고 보게 되면 굉장히 회의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 이렇게 대치 국면, 소강 국면에서 뭔가 대화와 협상 쪽으로 다시 국면이 전환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은 이걸 한번 좀 되짚어보고 네. 앞으로 미북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인지 중재자인지 참 혼돈스러웠어요. 보게 되면은 그 정상회담에 끼지도 못하고 단지 자리만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라 그러고 본인은 옆으로 빠지고 원래 뭐 목적 자체가 그랬었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남북미 3자로 갔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신범철 박사는 어떻게 보였어요? 뭐 남북미 3자로 갔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왜 가지 못했을까? 정책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한이 거부를 했다는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북한이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빠져 있어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북한은 의도적으로 미국과 접촉하고 한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 예, 그 말이 다시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대화만 지속된다면 어떠한 형태든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 접근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관여를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배제된 채 북미 간의 합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게 사실 보게 되면 94년 제네바 합의 때 보게 되면 미국 간에 합의를 해버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경수로 건설 비용은 우리가 다 냈단 말이죠.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빠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타결한다.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한 면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나라고 따져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평화 프로세스만 얘기를 하고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담판을 지어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서 비핵화에 대한 개념부터 방법론까지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지 않았나. 결국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의 허점이 결국 한국 정부의 발등을 찍는 걸로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게 있긴 있어요. 굿이너프 딜이라고. 그 굿이너프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해까지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북미 간의 대화만 촉진하면 된다. 그런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국 입장은 덜 배려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판문점 뭐 회동이든 회담이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정부가 자리를 주선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실내에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다가 그러면은 양 정상이 대화를 잘 해라 하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전 하나하나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배려가 빠진 것은 결국 나중에 그런 핵심적인 비핵화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배제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협상 자체는 의미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정상회동이나 역사적 이벤트의 의미를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이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해요. 사실 이게 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보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비핵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굿이너프 딜 얘기도 나왔지만은 또 굿이너프 딜이 뭐냐고 그러면 정확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다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은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상태에서 완전히 폐기한다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보안이 미국에서 좀 뭔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말을 보면서 아직도 지금 비핵화의 개념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뭐 초기에야 예를 들어서 뭐 촛불 혁명을 통해서 들어선 정부다 보니까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라고 이해는 했지만은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그런 개념과 전략이 왔다 갔다 하고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라도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 실무회담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이렇고 어떠한 형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좀 바뀐 거는 뭐냐면 약간 미국 쪽과 좀 거의 입장이 같아졌죠. 그래서 뭔가 이 포괄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뭐 동시병행적 원칙으로 네, 가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돼야 된다. 완벽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간에 정말 어떠한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약화돼 왔던 신뢰가 한미 간의 신뢰가 다시 복원이 되고 강화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사실 이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 정부가 부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 결국 우리가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나 이런 것은 비핵화 협상 당사자들이 고려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이 배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원장님 말씀대로 북미 실무회담이 앞으로 2, 3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7월 중순이면 개시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비핵화를 해야 되는지 보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오케이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 회담에 응했을까요?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좋았겠죠. 왜냐? 하노이에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우의 되도록 보게 되면 국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국내 정치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한 번에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런 면에서는 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하노이 결렬 이후에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북한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제 회동에 나왔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무언가를 논의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는 또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52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논의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예. 그 부분도 또 불투명한 거죠. 실무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그 정도 논의는 한 2, 3분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 측에서 원하는 방식의 협상안이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으며 이런 거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 우리 정부가 빨리 확인해야 되고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북한이 자신의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도발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뭐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기준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기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보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그 외교적인 성과를 갖다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던졌는데 이게 딱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바람인가? 이런 것과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걸 볼 적에는 다 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쪽에서 다들 접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라는 좀 더 궁금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6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중 관계가 굉장히 밀착하는 구도가 됐고 그러한 구도를 볼 적에 전략적인 구도의 변화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어놓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제스처를 던졌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또 북한도 중국만 믿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을 약간 보면서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양다리 걸치기 전략, 아니면 스윙 전략 쪽으로 간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 느낌이 그럼 과연 중국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중국은 뭐 떨떠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겠죠. 그렇죠. 뭐 공식적인 발표는 환영이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고 북미 관계 개선을 지원하겠다 이게 입장이지만 속내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역할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뭐냐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재주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저도 트위터를 배워야겠습니다. 좀 많이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약간 좀 이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향후 비핵화 회담 전망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무회담인데 실무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뭐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결국 실무회담이 진행되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을 꺼내든가 그랬으면 실무회담이 잘 진행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거꾸로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 부분을 해줄 것이냐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은 실무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견이 생겨서 또 논의가 된다면 과거 육자회담처럼 몇 년이 걸리는 회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북한의 핵이 고착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고 그래서 빅터 차 교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성과 없이 김정은을 만나주는 것은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뭐 CNN에서도 사만사라는 기자가 오피니언을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봐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만 손쉽게 만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오히려 트럼프가 굉장히 이 전체의 게임을 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으로 굉장히 부각된 것이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이었고 어찌 보면 공이 다시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 청와대에서 한 기자회견이라든가 그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자기는 서두르지 않겠다. 포괄적이고 좋은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재는 계속 유지한다. 그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저렇게 고집 센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재밌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빨리 가져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올 연말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협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바로 직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예상하는데 바로 실무회담이 열리기보다는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배석자는 통역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양 정상이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번 또 평양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가서 한번 확인하려고 할 거고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실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실무 협상 가기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폼페이오와 비건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팀을 만들겠다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은 그대로 갈 거고 그렇다면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지금 아마 그 통전부에서 지금 외무성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럼 이영호 부상하고 결국 최선희 외무상하고 그다음에 최선희 일부상이 예. 결국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이 4인 간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네 사람이 한번 보고 또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우리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잘했다. 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7월 달에 굉장히 그 아마 외교적 활동, 아니면 셔틀 외교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2, 3주 정도 남아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사실 뭐 이도훈 본부장이라든가 뭐 우리 그 김현정 2차장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뭔가 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폼페이오가 이번 달에 평양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기할까요? 예, 내기하면 좋죠. 아마 한 다음 달에 이거 찍으면서 그때 돈을 10,000원씩 교환하는 그런 좋습니다. 기회를 예, 가지면 좋겠는데 네. 실무 협상은 뭐 대통령 합의 사항이니까 개최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또 자기 주장을 과거의 패턴과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아니, 저도 그건 공감해요. 일단 실무협상, 1차 실무협상에서는 아마 양쪽 다 최대치를 내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최대치를 맞춰가는 과정을 가져갈 건데,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이제 좀 큰 폼페이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건이 본격적인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좀 더 변화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 뭐 믿어보죠. 뭐 역사적인 뭐 미국 정상의 뭐 북한 지역 방문에 뭐 남북미 3자 정상의 회동에 역사자 들어가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인가요? 그 사실 뭐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십시오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뭐 만남 정도였지. 네, 그 정도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건 좀 남겨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정상회담이란 말은 좀 남겨놓은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내하는 역할에 굉장히 스스로 국한되지 않았나. 굉장히 그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판문점에서 이 남북미 3자 회동이 있었고 미북 사실상의 3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뭔가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가는데 기여할 것인가라는 것은 한 2, 3주를 더 기다려 봐야겠죠. 네. 네.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외교 안보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